자, 지금부터 5월 12일 성취도 평가 풀이 영상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틀린 문제 확인해 봤는데 이번에 혜원 씨랑 예진 씨가 좀 많이 틀렸네요. 일단 그리고 여러분들 틀린 거 종합해서 틀린 문제만 해설을 했는데 이게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분명 찍어서 맞춘 문제도 있을 거거든요. 혹시라도 그래서 설명 필요한 문제 있으면 개별적으로 좀 요청해 주시고요. 이 영상 올리면서 그 시험지 파일도 카톡으로 같이 올릴 테니 꼭 받아서 가능하면 출력해 주시면 좋겠고, 출력이 어렵더라도 화면에 보면서 오답 노트는 꼭 틀린 문제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씨는 7번, 8번, 13번 이렇게 틀렸고요. 혜원 씨는 3번, 5번, 8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이렇게 틀리셨습니다. 성현 씨는 3번하고 8번 틀렸고요. 성호 씨는 3번, 8번, 10번, 13번. 채은 씨는 3번, 5번, 8번, 15번. 서현 씨는 3번, 5번, 8번, 9번, 10번. 예진 씨는 3번, 5번, 8번, 9번, 12, 13, 14번 이렇게 틀렸어요. 꼭 확인들 잘해서 자기 틀린 문제 제대로 가시고요. 지금 보면 이제 첫 번째 3번 문제부터 설명을 할 건데 3번을 정말 많이 틀렸는데, 네, 3번 문제 솔직히 어렵진 않거든요. 잘 보세요. 수직선 위에 세 점 A, B, C의 좌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때 선분 A, B의 길이와 AC의 2배의 합은 12하다 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직선상에서 선분 길이 표현 아직도 어려우세요? 그냥 두 좌표의 차예요, 수직선상에서. 근데 지금 여기서 누가 크고 작은지 모르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절대값이죠. 선분 AB의 길이를 절대값 x 빼기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선분 AC의 길이를 절대값 x 더하기 3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B 더하기 2AC는 12하다라는 식을 집어넣어서 절대값 x 빼기 1 더하기 2 곱하기 절대값 x 더하기 3은 12하다라는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 식만 만들고 나면 되게 쉬운 건데, 왜냐면 1번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였었잖아요. 1번 문제가 바로 이런 식의 문제였는데, 이걸 틀렸던 이유는 수직선, 그것도 3번 맞춘 사람이 김태훈 씨 한 명밖에 없거든요. 수직선상의 거리를 표현하는 법을 아직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거 좀 심각합니다, 여러분. 제발 좀 머릿속에 좀 넣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대값의 기준이 x가 1일 때랑 마이너스 3일 때랑 3일 때니까 x가 마이너스 3 미만이면 이 과정에 의해서 요런 해가 나올 거고요. 또 x가 마이너스 3 이상 1 미만으로 표현하면 이제 첫 번째 절대값은 여전히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고, 두 번째 절대값은 그대로 나와서 정리돼서 해가 요게 나오는데, 제한된 범위가 이거였으니까 겹치는 걸 찾으면 결국 얘가 해가 되겠죠. 자, 그리고 x가 1 이상일 때면 다 양수니까 다 그대로 나와줄 거고, 정리하면 이런 범위가 나와서 겹치는 게 요거라서 바로 요 세 개의 범위가 나와주거든요. 그러면 이거 또는 이거 또는 이거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겹치는 게 아니라 결국 더해도 되는 거니까 셋을 더해 보시면 최종적인 범위가 x는 마이너스 5 이상 3분의 5 이하다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범위 안의 정수는 마이너스 5부터 1까지 총 7개가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또 5번을 틀렸었어요. 5번은요, 이거 중학교 2학년수 중에 연립방정식입니다. 근데 뭐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물론 이제 개정 전을 얘기하는 거겠죠. 개정되고선 연립부등식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 예진이네요. 내가 아마 이름을 일부러 안 바꿨는데 그 문제에서도 아마 이름이 예진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예진이네 반 학생들이 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최대 5명씩 앉을 수 있는 긴 의자가 여러 개 있는 교실에 모였대요. 그런데 의자에 4명씩 앉으면 학생이 2명 남고요. 5명씩 앉으면 의자가 1개 남는데 학생 수의 최대값을 물어봤죠. 자, 이 경우에는 학생 수를 미지수로 두는 게 아니고요. 의자의 개수를 미지수로 둘 겁니다. 왜냐면 개수가 딱 지정되어 있는 건 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자를 x개로 뒀을 때 전체 학생 수를 표현해 보면 처음에 4명씩 앉으면 학생이 2명 남았으니까 전체 학생 수가 4x 더하기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앉는 조건을 바꿨죠.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의자가 1개가 남는다. 그래서 텅 빈 의자가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5명씩 앉았을 때 이 맨 뒤에 있는 의자는 텅텅 빈 건데, 이 뒤에서 두 번째 의자는 사람이 앉긴 앉는데 한 명이 앉을지 아니면 꽉 차게 앉을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일단
하나 의자가 비는 건 100%인데 두 개의 의자가 빌 일은 없어요. 왜냐면 하나만 남으니까 이 의자에는 적어도 한 명 이상 무조건 앉으니까. 그러면 이 전체 학생수인 4x 더하기 2라는 학생수가 의자가 두 개가 다 비었을 때보다는 많다는 얘기겠죠. 즉 의자가 두 개가 다 비었으면 두 개를 뺀 나머지 의자 x 빼기 2에 5명씩 꽉 차게 앉은 것보다는 학생수가 많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학생이 제일 많을 때가 언제겠어요? 하나가 비고 나머지 의자가 꽉 찬 거니까 하나 빼고 나머지가 꽉 찬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x 빼기 1이 최대. 그래서 이 4x 더하기 2라는 학생수는 5 곱하기 x 빼기 2보다는 크고 5 곱하기 x 빼기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립부등식을 배울 때 이제 부등식 3개가 연달아서 이제 대소관계가 비교돼 있으면 반드시 앞에 둘, 뒤에 둘로 묶어주라고 했죠. 그래서 앞에 둘을 먼저 묶은 걸 풀어보시면 이렇게 돼서 x가 12 미만이란 걸 얻을 거고요. 뒤에 둘을 풀어서 정리하시면 x가 7 이상이 나옵니다. 연립하면 x는 7 이상, 12 미만이라는 범위를 얻을 거고요. 학생수가 최대일 때라는 건 당연히 의자가 제일 많을 때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의자가 제일 많을 때가 11개일 때니까 그때 학생수는 46명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부터 스멀스멀 좀 불길한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다 알 것 같은. 근데 진짜 너무 쉬워요.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이번 시험은 너무 난이도가 쉬웠어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 어떤 x에 관한 2차 부등식이 0초가다. 즉 얘기하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라는 이런 2차 부등식 0보다 크다예요. 이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래로 볼록이어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위로 볼록이면 저 위에서 시작해도 언젠간 내려가서 이 fx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했을 때, 즉 이쪽 범위의 x 값에 대해서는 이 y 값이 음수인 게 나오니까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고, 그리고 x축과 절대로 만나선 안 되죠. 왜냐? 그래야지 어떤 x라도 집어넣어도 그 y값이 0보다 큰, 즉 0보다 큰 양수가 나올 테니까요. 이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좌변을 보시면 2차 함계수가 1이니까 얘는 이미 아래로 볼록인 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좌변에 있는 식에 판별식이 0보다 작기만 하면 얘는 무조건 어떤 x를 집어넣어도 항상 이 x제곱 빼기 괄호 열고 a 빼기 1 괄호 닫고 x 더하기 a 더하기 2가 0 초과다라는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완벽하게 머리에 넣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판별식 해보시면 d는 a 빼기 1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더하기 2인데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전기에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인수분해하면 a 빼기 7과 a 더하기 1의 곱이 0보다 작다. 즉 a는 마이너스 1초가 7 미만. 그러면 그 사이에는 0부터 7까지 7개의 정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게 돼야 된대. 그럼 겹치는 해가 이거란 얘기니까 첫 번째 부등식을 일단 먼저 풀어보시면 좌변이 이렇게 인수분해되고 얘가 0보다 큰 거니까 x는 마이너스 1 미만 또는 x는 5 초과다라는 범위를 얻을 거고요. 두 번째 식이 a가 들어있긴 하지만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보시면 x 더하기 4랑 x 더하기 a의 곱이 0 이하다 라고 나오죠. 근데 나는 a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건을 나눌 거예요. 만약에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얘는 x는 마이너스 a 이상 마이너스 4 이하라는 범위가 나오는데 이 겹쳐지는 부분에 해서 분명 마이너스 4 이상이란 부분이 존재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4 이하가 있으면 성립할 수 없어요. 얘는 답이 될 수 없겠고요. 만약에 a가 마이너스 4 이상이면 x는 마이너스 4 이상 요 마이너스 a 이하다라는 해를 얻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4 이상이라는 범위가 나왔으니까 요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둘이 겹치는 범위를 찾아보자면 먼저 x가 마이너스 1 미만 그리고 x가 5초가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 미만 또는 x는 5초가니까 얘네 둘은 동시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하면 되는 거죠. 근데 x가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a 이하다라는 범위가 나왔을 때 겹쳐지는 범위가 여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1 미만. 그러려면 요 마이너스 a는 사실 마이너스 1이 돼도 돼요. 왜냐면 여기서가 마이너스 1 미만이기 때문에 얘가 설령 마이너스 1이 되더라도 얘는 포함을 하더라도 한쪽에 포함 안 하기 때문에 겹치는 범위 안에는 포함하지 않는 그렇게 그 겹쳐지는 범위 안에는 그 해당되는 경계의 선 이 숫자가 포함되지 않겠죠. 그래서 a는 일단 마이너스 1이어도 상관없고 근데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어도 상관없고 더 오른쪽으로 가도 어차피 겹치는 범위는
요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1 미만만 나와요. 근데 얘가 너무 커져서 만약에 이쪽 범위까지 들어가면 여기도 또 겹치는 게 생기니까 절대 이쪽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겠죠. 그럼 이 마이너스 a가 아무리 커져도 5가 되는 것까지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쪽 범위에서 5 초가 즉 5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a가 설령 5가 되더라도 겹치는 범위에는 5가 안 들어가서 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 이상 5 이하다.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 이상 5 이하다라는 범위가 나와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네, 잠시만요.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a가 마이너스 5 이상 1 이하다라고 나왔는데, 그런데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좀 a가 마이너스 4 이상이라는 범위에서 얘가 성립하는 거잖아.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이상이라는 범위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게 나왔잖아. 그럼 겹치는 게 이거랑 이거 생각하면 a가 마이너스 4 이상 1 이하가 되는 건데, 그럼 얘가 정답이 돼야 되는, 아니 어디 갔냐. 여기 보기에 정답이 없네요. 네,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긴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a가 마이너스 5 이상, 여기서 물론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만약에 a가 마이너스 5면 네. a가 마이너스 5인 건 상관이 없네요. 네, 크게 실수할 뻔했어요.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게 x 더하기 a니까 a가 음수면 이쪽이 더 큰 게 나와서 상관이 없죠. 왜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되니까 a가 마이너스 5가 되더라도 여기가 5가 돼서 뭐 크게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네요. 큰일 날 뻔했다. 네, 아니에요. 전혀 오류가 없고요. 네, 내가 잠깐 착각했어요. 그래서 a가 일단 마이너스 4 이상의 범위에서는 이런 범위가 나와줄 거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5 이상 1 이하. 왜냐면 아까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a의 범위였었으니까 이건 이제 x의 범위에서 이제 마이너스 a가 가는 거니까 네, 크게 문제될 건 없겠네요. a가 마이너스 5가 되더라도 그쵸. 내가 이걸 잘못 썼군요. 미안해요. 여기 다시 좀 풀이를 할게요. 문제가 틀린 건 아닌데 내가 방금 요거 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실수를 했어. 미안. 자, 보시면 자, 이게 얘가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a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요. 즉 그러면 a가 4보다 클 때를 의미하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x가 마이너스 a 이상 마이너스 4 이하가 나와서 해가 나올 수 없는 거고, 두 번째 이번엔 마이너스 a보다 마이너스 4가 크거나 같다라는 게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x가 마이너스 a 이상, 내가 뭐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거죠 이거.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 이상일 때, 즉 a가 4 이하일 때입니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a 이하가 돼서 요게 존재하니까 범위가 가능한 거다라는 얘기였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랑 똑같이 그 이유는 똑같아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미만, 그다음에 얘가 5 초과. 근데 이제 x가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a 이하가 돼서 그래야 겹치는 범위가 여기가 될 거니까 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 이상이고 얘가 5 이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 이상 1 이하라는 범위가 나오면 이 a가 4 이하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성립하죠. 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내가 또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틀릴 뻔했네요. 쏘리. 자, 그 다음에 9번을 보시면 9번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프 다 주어졌고요. 지금 보시면 gx보다 fx가 큰데 fx보다는 0이 크다. 그러면 이 gx나 fx는 x의 어떤 특정해를 대입했을 때 그때 함수값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gx와 fx의 y값이 일단 모두 음수인 범위예요. 0보단 작아야 되니까. 둘 다 모두 음수인 범위는 어디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요 범위 안에서가 둘 다 음수거든요. 둘 다 모두 음수인 건.
근데 그 범위 안에서 gx보다는 fx가 커야 되죠. 그 범위는 이제 얘가 gx의 그래프고 얘가 fx의 그래프니까 요 범위 여기가 바로 fx가 잠깐만요. 이제 요것들은 좀 다 지우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고 이게 이제 fx와 gx의 함수값이 모두 음수인 범위인데 fx가 gx 얘가 이제 아래로 볼록이 gx가 gx보다 위에 있는 범위는 바로 여기란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커야 되니까 같은 건 생략할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초가 마이너스 1 미만에서 gx와 fx의 함수값이 모두 음수고 gx의 함수값보단 fx의 함수값이 큰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2, 베타가 마이너스 1,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 이 9번 문제는요. 지금 최서연 씨랑 최혜진 씨만 틀리셨는데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도 틀리면 말이 안 되는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 윤성호 씨랑 최서연 씨 두 분이 틀렸거든요. 보세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얘는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 그러면 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에 해. 0보다 크다는 거 y값이 0보다 위에 있는 요 범위를 얘기하잖아요. 요 범위는 바로 x는 2 미만 또는 x는 x는 알파 미만 또는 x는 베타 초과다라는 게 2번에 들어가야 되니까 맞죠. 그 다음에 이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 이하다에 해는 0 이하가 되는 건 여기가 돼서 알파랑 베타를 포함하니까 알파 이상 베타 이하. 그럼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판별식이 0이면 x축에 딱 접하죠. 그럼 얘가 0보다 큰 건 x가 a가 아닌 모든 실수. 이거 딱 알파 미안해.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 알파일 때만 0이 되니까 그걸 제외한 나머지 값은 모두 양수가 나오고요. 얘가 0 이하다의 해는 물론 얘는 0 미만의 값은 갖는 x값이 없어요. 다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데 언제 0이 돼요? x가 알파일 때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없다가 아니라 x가 알파일 때인 거죠. x는 알파가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여기는 당연히 차례상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이거는 진짜 반성하세요. 11번 봅시다. 이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y는 fx 그럼 아래로 볼록일 거고요. 이 그래프와 직선 y는 x 빼기 1 기울기가 양수이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죠. 얘네들이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 교점의 y좌표예요. 주의하세요. y좌표가 2와 5였어요. 그럼 어차피 이 점은 y는 x 빼기 1 위에도 있으니까 y좌표가 2면 x좌표는 3이 될 거고요. y좌표가 5면 x좌표는 6이 될 겁니다. 그러면 fx 빼기 x 더하기 1이 0 이상이라는 건 정리해 보시면 fx가 x 빼기 1 이하다. 즉 이 포물선이 이 직선과 만나거나 그 밑에 있게 되는 범위 여기를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의 범위가 지금 찾았잖아요. 3 이상 6 이하. x는 3 이상 6 이하의 범위가 지금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범위가 되는 거고요. 여기 들어있는 정수는 3, 4, 5, 6 4개가 되는 거죠. 이해들 되셨죠? 12번 문제도 간단한 문제입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에 세근이 일단 모두 양수가 돼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일단 근을 구해야 되니까 인수분해 좀 해보셔야죠. 조립제법 이용할 건데 x 대신에 2를 대입해 보시면 8 빼기 24 더하기 16 빼기 2k 이제 여기 2를 여기다 이제 2를 넣었으니까 분배를 한 거죠. 플러스 2k가 되고 이거 더해 보시면 0 되잖아요. 2가 일단 한근이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로 조립제법을 했더니 이렇게 나와서 지금 이 식이 x-2와 x제곱 빼기 4x 빼기 k의 곱은 0이다 라고 인수분해가 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양수인 한 근 찾았으니까 나머지 요 2차 방정식에서 양수인 두 근이 나와주면 됩니다. 그때 두 근을 모두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은 지금 이 세 근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뭐 2라는 근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판별식이 0 이상이기만 하면 돼요. 실근이 존재만 일단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판별식 써보시면 4분의 d 쓸 수 있죠. 짝수니까. 4 더하기 k가 0 이상이다가 나와서 k는 마이너스 4 이상이다가 나와줄 거고요. 그 다음 얘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두 근의 합도 양수, 두 근의 곱도 양수만 만족시키면 돼요. 이제 맞아. 두 근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알파 더하기 베타는 4가 나오는데 얘 양수니까 두 근의 합은 k에 관계없이 일단 무조건 양수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도 양수여야 되는데 여기서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k인데 그게 양수니까 k는 0 미만이다. 이 셋을 모두 종합해 보면 k는 마이너스 4 이상 0 미만이 나오니까
그 범위 안의 정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4개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13쪽입니다. 미안, 13번입니다. 13, 14, 15번도 사실 별거 없는데요. 아니,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다? 그럼 이 좌변에 있는 애를 fx라고 생각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의 x축과의 교점보다 바깥쪽에 마이너스 2와 1이 존재해야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는 거겠죠. 그럼 이걸 만족하려면 일단 얘가 실근을 가져야 돼. 왜냐면 서로 다른이란 말은 없이 그냥 두 근이라고만 했으니까요. 그럼 이제 판별식이 0 이상이다를 만족시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이 바깥쪽에 있으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y 값이나 x 대신에 1을 대입한 y 값이나 모두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f-2도 0보다 크고 f1도 0보다 커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 축이 이 한가운데 있거든요. 포물선에. 그럼 이 축의 방정식, 여기서는 이제 식을 보니까 x는 마이너스 a가 축의 방정식인데 이 축도 이제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요 네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은 해보시면 이렇게 식을 얻어서 a제곱 더하기 a 빼기 2가 0 이상이다. 즉 a 더하기 2랑 a 빼기 1의 곱이 0 이상이니까 a는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a는 1 이상이라는 범위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f-2가 0 초과다.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f-2는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5a 더하기 6이 되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a는 5분의 6 미만이다가 나오고요. x 대신에 1을 대입한 f1도 양수여야 돼요. 근데 f1은 1 더하기 2a 빼기 a 더하기 2니까 정리하면 a는 마이너스 3 초과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인 누구냐, x는 마이너스 a의 그 마이너스 a 축을 나타낸 x 값이죠. 그게 마이너스 2초가 1 미만이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초가 2 미만이란 범위를 얻어요. 그럼 수직선에 그려보시면 먼저 x가 첫 번째 거죠.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x가 1 이상을 수직선에 그렸고요. 두 번째에서 얻은 x는 5분의 6 미만이다는 여기에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얻었었던 x는 마이너스 3 초과다 이렇게 얻어질 거고요. 마지막으로 a가 마이너스 1초가 2 미만이다 이렇게 얻을 거거든요. 그럼 지금 네 종류죠. 선이 4개니까 높이가 다른 4개가 모두 겹쳐진 범위를 찾아주시면 여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a는 1 이상 5분의 6 미만 5번이 되는 거겠고요. 14번 보시면요. 이거는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 삼각형의 성질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숫자적인 특징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실게요. 여기서 아니 이렇게 나왔으면 뭐 얘가 첫 번째로 얘가 제일 긴 변일 때, 얘가 제일 긴 변일 때, 얘가 제일 긴 변일 때 나눠서 보통 풀면 되는데 그럼 사실 x가 누구냐는 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설정한 대로 그때그때 구하면 되니까. 그런데 아니 x가 2초가 10 미만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 그 얘기는 지금 일단 x를 제외한 2분의 x 더하기 x는 어차피 x 더하기 4보다 무조건 작은 애예요. 그러면 2분의 x 더하기 5랑 x 더하기 4를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x가 2초가 10 미만일 때 2분의 x 더하기 5보다는 x 더하기 4가 항상 더 커요. 왜냐? 자, 만약에 이때 포함하진 않지만 만약에 x가 2라고 생각해 보세요. x가 2라고 생각하면 얘는 둘 다 6으로 똑같거든요. 근데 2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 2분의 x 더하기 5는 이 x 값을 절반으로 나눈 애에다가 5를 더한 거고 얘는 x에다가 4를 더한 거거든요. 근데 x가 2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 절반은 x의 절반은 그냥 x와 그냥 x의 절반의 차이는 1보다 더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x가 2보다 늘어났으니 그 절반은 1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x랑 x는 1보다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그 x보다 1보다 더 적은 수인, 그러니까 1만큼 적다가 아니라 1보다 더 넘게 적은 수인 애에다가 5를 더하고 x에다 4를 더해봤자 이 x 더하기 4 쪽이 더 훨씬까지는 아니니까 아주 미세하게나마 무조건 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x가 2를 넘어서는 순간 그 절반이 1보다 작기 때문에 2분의 x가 x보다 1 넘게 작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1을 더 더해준다 한들 여전히 x 더하기 4 쪽이 더 큰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결국 x보다 x 더하기 4가 더 클 거고 2분의 x 더하기 5보다 x 더하기 4가 더 크니까 이 x 더하기 4가 얘는 가장 긴 변인 게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 적용시키면 돼요. x 더하기 4의 전체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미안. 그래서 전개해서 정리해 보시면 뭐 어렵지 않게 이런 식으로 얻고 양변에 4를 곱하면 이 식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x 빼기 6의 전체 제곱은 0이다. 즉 x는 6이다. 그러면 범위 안에도 맞죠. 그러면 x에다 6을 대입해 보시면 세 변의 길이가 8과 6과 10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가장 긴 10이 빗변이고 나머지 두 변 8과 6이 밑변과 높이인 거니까 얘는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은 24 이렇게 나와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15번입니다. 이것도 역시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 자, 한 송이에 2,000원 하는 장미가 2,000원일 때 160송이씩 팔린대요, 하루에. 하루란 얘기는 없군요. 아무튼. 근데 장미 한 송이 가격을 100원씩 내리면 하루에 판매량이 20송이씩 늘어나. 그러면 100원씩 만약에 2번 내렸다? 그러면 20송이씩 2번 늘어날 거고 100원씩 3번 내렸다? 20송이씩 3번 늘어날 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원만큼을 몇 번 내렸느냐는 그 횟수를 x라고 하면 그 횟수만큼 20송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내린 장미꽃의 그 가격은 2000-100x라고 할 수 있고요. 그때 더 판매된 판매량은 160 더하기 20x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한 송이의 가격인 1000-100x와 그때 팔린 송이 수인 160 더하기 20x의 곱은 38만 4천 이상이 되면 된다라는 2차 부등식이 생기죠. 그래서 전개하시고 잘 전개한 다음에 난 좌변 양변을 1000으로 나눠서 0 3개씩 날리고 그 다음 또 2로 한 번 더 나누고 정리했더니 x제곱 빼기 12x 더하기 32는 0 이하다가 나왔고요. 그러면 x 빼기 4와 x 빼기 8의 곱이 0 이하니까 x는 4 이상 8 이하일 때 이제 하루 판매량 금액이 총 판매액이 38만 4천원을 넘어서는 건데 장미 한 송이의 최대 값을 물어봤죠. 한 송이 가격의 최대값. 그러면 제일 조금만 깎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x가 최소일 때, 왜냐면 x가 100원씩을 몇 번 깎았느냐니까 그 횟수가 적은 4일 때가 장미꽃의 가격은 최대가 되겠죠. 그럼 x가 4면 이제 장미꽃 한 송이 가격이 2000 빼기 400이니까 1600원이 된다. 그래서 장미꽃의 최대값은 1600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시험 문제 성취도 평가 풀이는 끝났고요. 해설 들으면서 느꼈을 거예요. 어처구니없이 쉽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공부들 좀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러면 요 시험 문제 해설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어요.